살리스 레인, 괴물들을 총칭한다. 이족에 직립보행을 하는 것들만 먹는 사육자들. 수가 많지는 않아 평범한 인생이라면 끝날 때까지 볼 일도 없지만 만약 여행을 좋아하거나 전투에 관심이 있거나 전투가 직업인 군 관계 종사자들이라면 가끔 볼 수도 있다. 종류는 쉽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하고 개중에는 이성을 가진 것들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던전 판타지, 어두운 복도. 뒤쪽에는 어른거리는 등불이 시야를 밝혀주지만 앞쪽은 빛이 죽은 암흑이었다. 하지만 빛이 자취를 감춘 듯 보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윤곽이 최소한의 형상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풍경은 군데군데 부서지고 깎이고 갈라진 그리고 혈흔이 묻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런 복도의 돌벽엔 몇 개의 단검이 어지럽게 날아가 박혀 있었다. 뭔가를 노리고 부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보였다. 움직이지 말고 있어. 움직이는 순간 바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엔 낮게 읊조리는 소리로 말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짧은 수염에 머리엔 두건을 질끈 둘러쓰고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도끼찬 눈빛을 뽐내는 사내. 가늠하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오락가락하는 나이대로 보였다. 갓 20에 접어든 청년이 같이 있어 그런 아저씨를 바라보며 조언을 구했다. 그럼 어쩌라고요? 뒤에선 괴물들이 미친듯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조용히 해. 예? 텁텁한 수염의 아저씨 진저 에일 씨는 탄탄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에 걸맞게 힘도 세고 말이다. 진저 에일은 조용히 하란 말과 동시에 청년 혜인 씨의 입을 그 억센 손으로 틀어막으며 그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둘의 바로 앞에 어둠을 노려봤다. 주시보다는 뭔가를 살피는 행위였다. 혜인 씨는 알지 못했어도 진저 에일의 속에선 어수선한 머리가 핑핑 돌아가며 뭔가를 생각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관찰만이 우리가 이 던전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무기였다. 라고 진저 에일은 생각하며 어둠 너머를 보는 것이었다. 혜인 씨는 불안하게 눈동자만 굴렸지만 아저씨의 뜻은 이해했는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몸에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았다. 쾅. 혜인 씨와 진저 에일 두 사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멀리서부터 전해져 왔다. 요란하고 난폭한 소리. 정말 무례한 인간이거나 인간이 아니거나 추측해볼 수 있는 소리의 주범은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여긴 던전이고 까딱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위험천만한 곳이니만큼 저기서 으르렁대는 것들은 모조리 괴물들이었다. 인간을 닮고 두 발로 걸어다니지만 분명 사람은 아닌 더럽게 흉폭한 놈들. 보통 민간에서는 오크라 불리는 살리스 레인들이었다. 혜인 씨는 멀리서 들려오는 오크들 소리에 불안함을 느끼며 진저 에일을 바라봤다. 그 눈길엔 다급한 마음에 재촉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진저 에일도 저 소리를 들었지만 그로서는 관찰에 더욱 집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빨리. 혜인 씨와 진저 에일은 속으로 같이 생각했다. 다른 점은 혜인 씨는 마음껏 다급해해도 된다는 것이었고 진저 에일은 그럴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둠 속을 더듬거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혜인 씨가 무심코 진저 에일의 손을 비집고 소리를 냈다. 무슨 일이야? 진저 에일은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문득 고개를 돌렸다. 진저 에일이 돌아봤을 때 혜인 씨의 시선은 눈앞의 어둠에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도 몰랐지만 아저씨는 낙천적이고 생각이 조금 짧은 편인 청년의 눈길을 따라 그 어딘가를 봤다. 반짝. 아이고 저거다. 어둠 속의 복도 앞에서 왼쪽 벽면 구석에 뭔가가 붙어 작은 빛을 내고 있었다. 여태까지 이 복도의 온갖 함정 기관들을 찾아 부수던 진저 에일은 적의 마지막 남은 기관의 핵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혁대에 차던 나이프 하나를 잽싸게 빼들었다. 사실 저걸 탈출의 열쇠라고 확신할 순 없었다. 하지만 저것밖에 없다. 어차피 저걸 찔러보는 수밖엔 있지도 않아서 진저 에일은 허리를 뒤틀고 팔을 뒤로 젖혔다. 진저 에일의 팔이 나이답지 않은 날렵함으로 휘둘러지자 단검이 쏘아져 나갔다. 쉬. 깡! 하는 소리와 함께 이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무언가 날아간 단검의 날보다 무딘 것이 바스라지는 증거였다. 진저 에일은 짧게 끊어서 외쳤다. 뛰! 라고 말하기 전에 혜인 씨는 이미 그 소나기를 벗어나 앞으로 몸을 내놓으며 구부리고 있었다. 뛰쳐나갈 듯한 자세. 뒤에서 쫓아오는 것들은 분명 괴물들이었다. 진저 에일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몸을 숙인다. 재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다. 넘어질 듯 말 듯한 자세로 마구잡이로 다리를 박차며 뛰어나가는 것. 결국 그것밖에 없었다. 강력을 쏟아낸다. 던전은 함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통로였다. 기관을 제대로 멈추지 않고 발을 딛다가는 그런 무지한 탐색자들을 위해 설치된 무기들이 투사체 따위를 마음껏 쏟아내고야 마는 것이다. 그리고 기관 또한 통로마다 일정한 규칙성 따위가 있었다. 던전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환경, 자원, 설계자의 개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모든 곳에 무지막지한 정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다.
한 개의 기관을 해체하고 난다면 일정한 구간 동안은 안전한 장소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 내부에 막대한 넓이를 가진 지하 기관은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는 한다. 군대를 상정하는 방벽이 구조물 안에 들어있지는 않았다. 훨씬 소수의 상대를 향한 집요한 악의로 이루어진 것이 던전의 함정이다. 한 번은 진저의 일은 목숨을 구조받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은 조심성 없이 발을 디뎌도 기관이 발동되기 전에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알람용의 물건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확실하게 살리슬레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이 척박하고 음험한 춥고 또 습하며 길도 알 수 없는 던전의 내부에서 전투를 벌이다 예기치 못한 상처라도 입는다면 그대로 목숨의 위기가 된다. 어지간하면 전투는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탐색자들의 기본 태도였다. 진저의 일과 혜인씨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으라라라! 혜인씨는 기묘한 기합을 내지르면서 발을 디뎠다. 필생의 힘으로 땅을 박천다. 어두운 내부였으나 기관이 해체된 시점부터 미약하게나마 빛이 돈다. 던전의 의도는 늘 애매하다. 정확하게 설치된 기관들은 사람을 배척하지만 난관을 뚫어냈을 때 인도하는 성질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다. 던전에는 보물이 있다. 그리고 설계자는 어떤 정해진 적합자의 계승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한 방벽이었고 함정들이었다. 혜인씨는 희미하게 사물이 분간 가능한 어둠 속의 통로에서 미친듯이 뛰어가며 그런 생각을 했다.